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슨 코인에 관해서 제가 단독 코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금 사실은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미중 무역 갈등, 그거에 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코인 시장하고 믹스해서 제가 지금 통화가, 그리고 한국 경제에 관해서도 제가 짤막하게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한번 하는데, 일단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려, 보좌관 분들한테 야, 중국에다가 관세 25% 때려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실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중국 측에서 먼저 이번에 협상을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먼저 한 거죠. 야, 미국 너네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이 협상안에 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 수용할 수 없어 라고 먼저 선방을 쳤어요, 중국에서. 사실은 그죠? 뭔가가 있으니까 이들도 선방을 친 거야, 미리 대비해 놓은 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일방적으로 25% 때렸다고 보시는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일단 팩트는 그렇다. 예. 지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얼굴 있죠, 무표정한 얼굴, 떨떠름한 얼굴에 25% 딱 이 왼손에 딱 해가지고 25% 때려. 예? 전 세계가 지금 이거에 관해서 주목을 하고 있어. 근데 이 협상안에 관한 결론이 사실은 오늘 오후 늦게 나오거든요. 오늘 오후 정도에 나오거든요, 이따가.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시나리오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좋아요. 예. 솔직히 지금 시세가 상승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그림자 금융 세력들, 주체적인 세력들 앞에서 움직이는 바지 사장들, 한마디로 이제 얼굴 마담들, 시진핑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다. 근데 보면은 25% 때리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건 트럼프가 더 강경해졌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 부과 준비 명령을 때려요. 예. 전 제품에 다 때리는 거야, 완전히 중국에. 그래서 양국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 협상이 다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디테일하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든 미국이든. 근데 향후 회담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개의 트윗을 날리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중국과 향후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관세가 철폐될 수도 있고 존속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 25% 때리겠다, 전 제품에 몽땅 다 때리겠다, 엄청 공포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트윗을 아침에 날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두 개의 트윗이 여기 있어. 이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자기는 이거에 관해서 철회할 수도 있고 그냥 강행할 수도 있다라는 두 개의 트윗을 날렸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관세를 때렸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그냥 겉의 모습만 딱 바라보면, 야, 중국에서 이제 수출하기 되게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중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부품이나 여러 가지 생산품에 관해서 미국이라는 입장에서도 관세를 때리면 결국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 들어왔을 때는 그 물건의 가격이 25%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미국 물건 가격이 일어나. 그러면 미국 시민들한테 결국엔 안 좋아. 근데 이거는 역으로 생각했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관해서 관세를 만약에 매기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물가가 상승을 해. 그러면 이 두 개의 고래들이 싸우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있는 주변 국가들 있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아니면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파장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매일 타는 지하철이든 버스가 됐든 아니면 통신료가 됐든 아니면 기름값이 됐든 그 파장은 결국에는 곳곳에 다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자, 그래서 그 어떤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체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단어적인 표현인데 이번에 25%가 관세를 걷다 매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물가 상승을 주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가 이제 진짜 추구하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미국은 자기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배경에 엄청나게 많이 깔려 있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첫 번째 정책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오전에 9시 35분에, 그러니까 뭐 미국 시간으로 했을 때 더 이르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에다가 관세 피하려면 미국서 만들라. 자, 관세 피하려면 미국서 만들라라는 얘기가 중국에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거는 미국 기업이 중국에 가서 지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한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한테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롯데 같은 경우도 지금 롯데케미칼인가? 보면은 미국에다가 어느 도시에다가 뭐 건설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살짝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뭐 미국과 한국의 승리다 막 이렇게 엄청 기뻐하시는 그런 뭐 외신 뉴스가 있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관세를 피하는 쉬운 방법은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고 밝혔습니다. 예.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거는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에 와서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내에서 어떤 세금을 위해서, 세금 절약을 위해서 미국 기업이 해외 나가서 일하는, 특히나 이제 중국에 가서 많이 어떤 그 공장이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텐데, 자, 그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 네. 그러면은 달러에 미국이 중국에서 번 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달러의 유동성이 지금보다는, 지금도 사실은 지금 2019년인데 5년 전서부터 전 세계가 달러의 유동성에 관해서는 사실 단절시킨 나라가 되게 많아요. 국제 석유를 쓰는 거 있어서, 아니면 다른 무역 결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은 달러에 관해서 유동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색안경 끼고 보시는 분들은 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논리가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점점 달러 유통량은 점점 줄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찾아보세요. 그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35조 6천억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올렸고, 추가 3천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통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입장도 강경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오후까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중국에서 확 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엔 틀어버리면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박힌 100달러짜리 지금 달러 지폐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가중돼.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든 중국이든 이 두 나라가 먼저 앞장서가지고 만약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가중되게 만들어. 그러면 FRB, FED,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금리에 관해서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까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 결국에는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상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 제롬 파월한테 금리 동결이나 최대로 나가서는 너 반드시 금리 인하해 라는 말을 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요? FRB에서는. 저는 그것도 궁금해,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근데 또 웃긴 거는 미국 경제가 올 1분기에 3.2% 연율 기준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펀더멘탈이나 경제 지표상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되게 탄탄해. 그래서 금리를 동결했대. 사실은 인상하는 게 원래 맞는 거예요, 지표대로 따지면. 근데 4년 만에 3%대 성장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3.6%로 1969년 이후 5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자, 미국 경제 엄청 좋아. 근데 왜 FED에서, FRB에서, 연방준비은행에서 왜 금리를 왜 못 올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학문적인 관점에서 그냥 접근해 보자고요. 경기가 좋아. 그럼 금리 당연히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제 말이 틀린가요?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야 한다고까지 계속 주장을 피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시는 게 있으시냐면 내수 시장이 생각보다 되게 커. 왜? 인구수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어린 친구가 되게 많아. 전 세계 평균보다 되게 낮아. 인도보다는 물론 높아요. 근데 미국보다 훨씬 낮아. 자, 관세를 때렸어. 근데 상호 관세를 예를 들어서 때렸어. 그러면 미국이 입는 피해가 클까요? 중국이 입는 피해가 클까요? 왜? 중국은 어차피 내수 시장 위주로 전향을 한 지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준비를 해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간과한 입장에서 이거를 분석하면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중국에서 어떤 입장 표명의 발표를 할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게 아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나오는지 내일이든 아니면 이따 오후에 시간이 되면 그거하고 곁들여가지고 새로운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중국 내수 시장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커나가고 있어요. 2009년에 10조 3,500억 원에서 지금 보시면 2020년에는 114조. 거의 10배가 넘는 규모가 커진 거예요. 10년 동안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봤을 때는 별로 힘을 못 발휘할 가능성도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고래 2마리가 있는데 옆에서 새우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물살이 세고 막 이러니까 분명히 피해를 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한국 경제에 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기사 같은 것도 보면 이것 때문에 물가는 급등하고 서민 경제는 뭐 망한다. 한국 경제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뭐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 되게 비관적이야. 그러면서 뭐 헬조선이네. 달러는 계속 오르네. 막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 근데 그거는 제가 보는 그림에서는 얼마 못 간다는 거죠. 한국 경제에 관해서 걱정하신 분이 되게 많아. 그리고 통일도 안 될 것 같아.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체 4개를 발사했다. 뭐 그래서 속보네. 뭐 통일 틀어졌네. 뭐 한국 무역 수지 뭐 완전 다 꺾이네. 앞으로 다 망했네. 뭐 이런 뉴스가 막 네이버나 다움에 막 일면을 계속 장식을 해. 오늘도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야,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나 내일 주식시장이나 다음 주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이게. 자, 그래서 반전 영화 영상이 분명히 저는 6월달로 들어가면서는 되게 많이 펼쳐질 거다. 근데 경제에 관해서도 되게 걱정하시고 이런 분이 많아. 근데 6월달 가서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하고 그 결과에 관해서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시고 저는 긍정적으로 도출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왜? 지금 워스트 오브 워스트로 계속 몰고 가는 거야. 세력들이 보여주는 그림에서는. 방산주 쭉쭉쭉쭉 떨어져. 자,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자, 미국 갑자기 북에서 무슨 발사체를 몇 개를 발사했대. 그러면 결국에는 통일하는 거에 관해서 그리고 핵 폐기에 관해서 의향 없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큰 그림을 보자는 거죠. 왜? 경제도 망할 것 같이 막 만들어. 지금 보면은. 근데 한국 경제 망한대. 막 사람들이 막 그래. 근데 제가 아니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국 경제 걱정하는 게 연예인 걱정하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보시면 겟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반전 영화에 엄청 재밌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반전 영화의 어떤 이 그림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비트코인만 계속 오를 것 같아. 근데 알트코인이 슬금슬금 올라가. 그러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만 다 계속해서 오르지 않는다. 조정 구간이 오고 박스권 장세 구간이 오면
알트코인들이 분명히 시세 상승을 막 일주일 이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분명히 온다. 최소한 한 달 이상. 예. 그렇다고 뭐 한 달 동안 계속 오르겠어요. 오르고 내리고 하다가 계속해서 볼륨업을 상승한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깨먹는다. 근데 중요한 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하고 통화가 뒤뚝뒤뚝거리고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불안 장세를 결국 가해지면 결국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제 통화의 시총 5% 정도, 팀 드레이퍼가 말한 그 정도는 고스란히 중장기로 봤을 때도 암호화폐가 가져가고 일단은 5%지만 그 다음에 10%, 20%, 30%, 40%, 50%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크립토 에셋, 암호화폐 자산은 결국에는 자산으로서의 값어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여러분들은 호주머니가 두둑한 상태로 아마 노후를 편안하게 아마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천포로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리플에 관해서 끝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걱정하신 분이 너무 많은데, 일단 나스닥에 3개의 지수가 올라가 있잖아요.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리플이 올라가 있어요. 그렇게 거기에 올려놨다는 얘기는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금도 계속 댓글을 뭐 불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언제라고는 딱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미들 포지션에 있는 코인들, 그 다음에 동종 코인들이 어느 정도 시세 상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세가 어느 정도 와전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리플은 단독으로 아마 시총을 끌어올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도미넌스를 갑자기, 그러니까 전래에 있었던 거를 반복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에 너무 막 패닉하거나 이러시지 마시라는 거죠. 끝까지 이왕에 홀딩하신 거 끝까지 홀딩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그래서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남은 하루 항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나중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항상 감사합니다.